그럼 최재형 선생님 일단 자료 공유해 주시고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혹시 지금 화면 보이시나요? 네, 잘 보입니다. 엑셀이 뭔가 이제 있는데, 엑셀 혹시 보이시나요? 네, 보입니다. 네, 일단은 전반적인 큰 그림을 먼저, 이제 원래는 페로도를 좀 제대로 그려가지고 보여드리고 싶었는데, 이제 뒤에 여러 가지 삽질 이런 것들이 좀 많이 여기 몇 개 있어요. 이렇게 막 그리다가 만 것들. 뭐, 신호를 어떻게 쓰고, 뭐가 필요하고 이걸 막 하다 보니까, 이제 큰 그림도 그려지지 않고 있다는 것도 하나가 있고, 그리고 제가 CNN 이후에 저희가 이제 알고리즘에 대해서도 약간 이해가 좀 부족한 부분도 있는데, 그 전체적인 거를 한번 이렇게 잡고 가지 않고서 계속 설계를 한다면은 이게 막 난잡하게 될 것 같아가지고, 오늘은 일단은 전체적인 그림, 대충 이런 식으로 그려질 것 같다라는 느낌이랑, 그리고 이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보드 문제를 어느 정도는 이제 결정을 짓고 가야 될 것 같아서 보드 관련해가지고 좀 조사한 내용들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전체적인 거는 이제 그 저희가 CNN을 사용을 하게 됨으로써 뭐 제가 정확하진 않는지 모르겠지만 필터랑 이제 가중치랑 바이어스 요 세 가지의 데이터들 그리고 그 역전파를 통해 가지고 얘네들 업데이트를 하려면은 그 영상 데이터까지 저희가 저장을 해야 되는데 실은 나중에 보여드리겠지만 마리오는 괜찮습니다. 저희가 사고자 하는 보드에서 모두 다 이제 FPGA 내부에서 하는 게 가능하지만 이제 저희는 요거가 아니라 이제 그 일부러 FPGA 보드 안에 있는 이제 암코어를 사용을 하고자 하는 것 때문에 그 이제 이런 식으로 작성을 하게 된 거고요. 아주 간단하게 그려져 있긴 한데 이제 이게 뭐 데이터 버스라고 해가지고 아마 이전에 아시겠지만 그 요즘 저희가 뭐 USB나 이런 걸 꽂아가지고 컴퓨터랑 통신을 하게 해주는 모듈입니다. 요건 이제 IP를 사용할 거예요. IP가 워낙 잘 나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보드를 설정을 해야지 이제 요게 뭐 몇 초에 몇 비트를 얼마나 보내는지를 알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여기 이제 블록램이라고 하고 요거는 이제 FPGA 내부에서 저장용 공간으로 이제 따로 전용으로 만들어 놓은 것들인데 보통 이제 지금 보고 있는 것들은 한 뭐 좀 크더라고요. 1.2메가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긴 한데 이제 그런 그쪽에는 최대한 그 소프트웨어 저희가 이제 SOC를 쓰다 보니까 암코어 내부에서 데이터를 저장할 겁니다. 그쪽이 훨씬 더 램이 크기 때문에. 그러면은 그 해당 램에 대한 데이터 주소만 다 블록램에다 저장을 하려고 해요. 뭐 예를 들어 가지고 이제 필터 뭐 CNN 레이어를 전 지금 세 개를 상정을 해놨는데 뭐 첫 번째 레이어에 이제 첫 번째 레이어의 첫 번째 필터 같은 경우에는 뭐 그 소프트웨어에서 어드레스 주소지 몇 번부터 몇 번까지 저장이 돼 있으니까 해당 주소 B램에는 그 스타트랑 시작이랑 끝나는 주소만 넣어놓고서 이제 아마 아시겠지만 이네이블 신호만 이렇게 이거 읽어줘 라고 해가지고 이 데이터 버스 IP를 통해서 가져올 겁니다. 그래서 소프트웨어 펌웨어를 만들어야 되는데 뭐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저희가 이제 마리오에서 멈출 생각이면은 그냥 FPGA만 딱 넣고 말면 되는데 그 뒤를 보고 있기 때문에 이제 IP는 아마도 지금 대충 보이는 거는 데이터버스와 블록램 두 가지 정도를 사용을 할 것 같고요. 이 데이터버스와 블록램에 대해서는 이제 보드가 어떻게 되는지에 따라 그리고 이제 그거를 하고 난 이후에서야 IP를 알 수 있기 때문에 요거는 이제 뭐 그냥 이런 식으로 되고 뭐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RGB 값이 들어옵니다. 조금 더 확대를 할게요. 이제 빨간색은 일단은 가상의 계층입니다. 뭐 이제 요건 이제 하나의 모듈로 묶자 뭐 이런 느낌으로 했는데 뭐 다 로직은 하나도 안 적어놨고요. 데이터버스에서 들어오는 거는 30비트 똑같으니까 뭐 RGB 값이 들어올 수도 있고 필터 값이 들어올 수도 있고 가중치가 들어올 수도 있고 바이어스가 들어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각각을 그 RGB인 경우에는 이제 그레이스케일로 변환을 저희가 하는 거죠. 이거를 소프트웨어에서 해서 보내주면은 그 제가 나중에 데이터버스 그 데이터 사양 같은 것도 좀 보여드릴 건데
훨씬 편합니다. 소프트웨어에서 이거 다 그레이스케일 전화해서 보내주면은 8비트만 보내면 되니까 저희가 훨씬 편한데 일부러 이렇게 하는 이유는 나중에 카메라 모듈을 연결을 했을 때 카메라 모듈을 아두이노를 중간에 넣는다고 하면은 그레이스케일 전환이 가능하겠지만 이제 직접 카메라 모듈 연결할 수 있거든요. FPGA 그 모듈이 지원되는 거를 살 경우에는 그때를 좀 대비해가지고 일부러 이걸 넣었고요. 만약에 안 쓴다라고 하면은 그냥 이제 요 모듈 빼고 바로 그냥 그레이로 가면 되고요. 그리고 뭐 필터랑 웨이트, 가중치랑 바이어스는 그 일부러 요걸 한 건데 이건 이제 좀 전체를 설명드리고 나서 왜 이렇게 돼 있는지를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병렬 처리를 위해서 그 이거를 이제 디바이더라고 보통 이야기를 하는데 저희가 병렬 처리를 후다 말씀해 주셨잖아요. 이제 뭐 4개로 뭐 8개든 이렇게 나눠가지고 하는 건데 요즘은 그레이스케일로 들어오는 데이터 예를 들어가지고 400 곱하기 400의 이미지 데이터가 들어왔다라고 하면은 각각 그 이제 100 곱하기 1, 100 곱하기 1, 100 곱하기 1, 100 곱하기 1, 이 4개의 데이터 행렬로 나눠가지고 이제 병렬로 연산을 하는 거죠. 뭐 여기 뭐 CNN을 위해서 그레이스케일 데이터와 필터, 가중치, 바이어스가 들어갈 거고요. 끝나고 나면 이제 뭐 렐루를 통해 가지고 액티베이션 펑션을 진행할 겁니다. 그래서 이제 뭐 아주 간단하지만 이제 여기서부터가 조금 많이 헷갈렸던 부분 중에 하나인데 이 이후에 저희가 뭐 평균을 구하든 부산을 구하든 해야 되는데 요거를 이 분리된 행렬들을 하나로 뭉쳐가지고 전체를 구해야 하는지 아니면 각각 분리된 상태에서 구해도 되는지를 저는 잘 모르겠다. 그 차이가 있으려나? 잘 모르겠는데 일단은 하나로 묶는 거를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걔를 가지고 이제 뭐 큐러닝 알고리즘을 돌려서 이제 출력, IP를 통해 가지고 출력하는 뭐 이제 일단 전체적인 그림은 이렇게 될 것 같습니다. 뒷단은 이제 아직 제가 이해를 못했기 때문에 내부는 안 적어놨고요. 아마 이제 여기 삭제됐다는 안에서 뭐, 게 어떤 의미신지가 제가 이해가 안 가는 게, 저 이미 병렬 어, 산이 다 됐잖아요. 이미. 네, 병렬 연산을 했는데 예를 들어가지고 그 병렬 연산이 된 친구들의 각각의 평균을 구해가지고 뭐 그거에 대해서 또 평균을 구하는 거랑 그다음에 병렬 연산을 한 친구들을 다시 하나의 행렬로 만들어서 전체를 가지고 평균을 구하는 거랑 값이 같느냐가 뭐 저는 이제 정확하게는 좀 헷갈리더라고요. 아주 간단하게 예시를 들자면은 ABCD라고 이제 병렬 연산을 하는데 뭐 A의 평균 5, 뭐 2, 3, 4 해가지고 요 네 개의 평균을 구하는 것과 병렬 연산한 경우 그것과 이 전체를 다시 하나의 원래 데이터 있죠? 요 전체를 똑같은 건가? 일단 똑같은 건가요? 말씀하시는 취지에선 제 의견에는 같은 걸 것 같습니다. 네. 음. 아, 그러면은 굳이 요거를 안 넣어도 됩니다. 왜냐면은 어차피 다시 평탄을 해야 하고 한다고 들었거든요. 이 퀴러닝 알고리즘을 하려면은. 어, 굳이 그것도 다시 혹시 하나의 행렬로 만들 필요는 없고. 지금 이야기도 괜찮을까요? 네네네네.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저게 그러니까 CNN 같은 게 이게 레이어를 쌓아가면서 그게 특징을 추출해내는데 그러니까 네. 제가 아는 구조는 그건데 저게 병렬로 하니까 좀 저런 구조를 처음 봐가지고 좀 어떻게 하는 걸 조금 이- 헷갈리거든요. 이게 저도 실은 요거를 어떻게 해야 될지를 되게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은 이제 여기서 그럴 줄 알고서 이제 요거를 준비했는데, 저희가 마리오를 이렇게 가져왔습니다. 만약에 예를 들어가지고 지금 이렇게 돼 있는 이 영역에 대해서 CNN을 진행을 한다고 했을 때, 아까 말씀드린 병렬은 여기 이 영역을 네 개로 나누는 거예요.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네 개로 나눠가지고 각각에 대해서 그 동일한 필터와 동일한 바이어스를 가지고 이제 CNN 연산을 진행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 영역을 네 개로 나눈다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진행한 결과, 여기에서 진행한 결과, 여기에서 진행한 결과, 여기서 진행한 결과 총 네 가지 결과값이 나올 테고 이 결과값을 나중에 이제 하나로 뭉쳐가지고 이제 큐널 요거를 돌릴 텐데 이 뒤쪽은 어떻게 뭐가 들어가는지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많이 보지는 않았었고
좀 그렇기는 하지만 일단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CNN 연산은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될 것 같아요. 제 개인의 그래서 이제 의견에는 그러니까 지금 이제 기존에 하는 방식은 그냥 한마디로 그냥 CNN 한 개거든요. 그냥 단순히 한 개를 반복하는 건데 그거를 더 세밀하게 파티션을 나눠 가지고 하겠다는 거니까 이게 학습이 되면 좋으면 좋아졌지 나빠지지는 않을 거라고 보고요. 문제 할 수 있느냐입니다. 그냥 컴퓨팅 파워에서. 네, 저도 할 수 있느냐를 굉장히 오래 고민을 했거든요. 이게 가장 큰 문제가 이제 저희가 일단은 과연 여기 CNN에 각각 들어가는 데이터들, 뭐 여기 저희가 이 이후에 다시 학습을 시키려면 역전파를 돌리려면 모든 데이터가 들어가 있어야 되는데 FPGA에 이 모든 데이터가 들어가느냐에 대한 고민이 일단 첫 번째였고, 그리고 역전파까지 돌린다라고 했을 때 과연 타이밍이 맞을까에 대한 고민도 굉장히 많이 들어갔고요.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을 해결을 하려면은 역시 일단은 이런 병렬 구조를 가정을 해놓고 저희가 실제적으로 뭐 예상치기는 하지만 뭐 얼마나 블록램이 필요할까 혹은 얼마 정도의 파라메타의 비트수가 필요할까를 대략적으로 계산을 해놓지 않으면은 진행될 수 없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네, 요 앞에 있는 시트에서 계산을 좀 해봤고요. 일단은 그거는 이제 좀 뒤쪽에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전체적인 그림은 아마 이렇게 될 것 같습니다. 힘들다고 하면은 이제 여기 있는 로직 블록은 이제 공통되는 블록이라서요. 이 이후에도 이제 레이어가 지금은 하나밖에 없지만 뭐 똑같은 레이어가 들어가는데 단순히 이제 들어오는 뭐 데이터라든지 혹은 필터의 채널 수라든지 이런 것만 달라지게 이제 설계를 하면 되는 거라서 기존에 있는 모듈을 활용을 해가지고 변형을 시키면 되는 거라서 실제로는 여기에 있는 모듈, 이 하나의 레이어만 완성을 시킨다고 하면은 뒤에 레이어를 몇 개를 넣을 수 있을지, 혹은 넣었었는데 용량이 안 되네? 그러면은 뺀다든지, 이런 것들은 좀 여유롭게 갈 수 있어요. 물론 이제 제가 여유롭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는 그냥 설계상인 거고, 실제 FPGA에 집어넣었을 때 타이밍이 어떻게 될지는 미지수입니다. 저희가 이제 큰 목표는 30프레임 안에 이 친구가 결과값을 내는 거거든요. 그래서 과연 30프레임이라는 시간 안에 이게 다 돌아갈 수 있게 저희가 만들 수 있을지를 많이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이제 요거를 사용한다. 그래서 일단은 이제 전체적인 구조는 이렇게 될 것 같고, 이제 데이터 버스 요 IP 같은 경우에는 32비트, 잠깐만 제가 한 말씀 주실 될까요? 네네. 지금 저기 그 네 개로 분할하는 거는 우리가 이제 GPU를 쓰는 우리가 CPU를 대체한다라고 그러면 네 개로 분할할 필요는 없고 GPU 대신 우리가 이제 이 FPGA를 했을 때 성능이 좋다든가 이제 그거를 검증하기 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GPU 대용량으로 쓰는 거니까 쟤를 이미지를 네 개로 나눠서 네 개를 병렬을 처리하기 때문에 쟤를 분리하는 거죠. 네, 맞습니다. 걔는 뭐 성능이 좋은 게 아니라 속도를 빠르게 하기 위해서 동시에 네 개를 처리하기 위해서 분리하는 건데, 근데 이제 문제는 이 분리하는 거가 아까 지금 이제 교수님 말씀하신 거는 좋아지는 게 아니라 속도만 높이기 위해서 분리하는 거지. 그러면 걔는 이제 컨버리션을 하기 때문에 이미지라는 거는 이미지 약간 특징이 있어서 이미지 경계를 내가 잘못 분할하면 컨버리션 하게 되면은 이렇게 겹쳐 나중에 뭉칠 때 그때 오차가 발생해요. 그런 것들이 검증이 돼야 돼.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가 이미지라는 건 이미지 특성상 경계 같은 게 되게 별로 없어요. 로패스 필터가 많아. 그러니까 드문드문에 맞는데 그런 걸 내가 자르는 거를 뭐 일정하게 잘랐다고 해도 나중에 붙일 때 그런 걸 보상하지 않으면 성능이 많이 저하될 것 같고요. 근데 여기서 지금 보면은 이 CNN은 바이어스하고 저게 없어요. 바이어스하고 지금 집어넣은 게 필터 개수만 있으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실제 저기서는 바이어스하고 이런 거 다 빼면 되고 필터의 개수만 찾는 거예요. 그럼 실제 우리가 컨볼루션 뉴럴네트 하면 이미지가 들어오면 그 이미지를 잘 찾을 수 있는 그런 필터를 노가다로 하는 게 아니라 그게 마지막에 이제 정답하고 그다음에 실제 네트워크 나오는 거를 비교해서 그 비교 에러가 줄이는 방향으로 가기 때문에 그 우리가 컨볼루션 네트워크는 보통 CNN이
홀수로 합니다. 5x5나 7x7 짝수로 안 하고요. 그러고 걔가 여러 개 쌓이는 거야. 필터가 이제 하나가 아니라 뭐 10장이 쌓인다든가. 근데 이제 실제 우리가 이 FPGA 블록 램 때문에 10장 이렇게 쌓지는 못해. 우리가 그렇게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거는. 그러면 이제 필터를 뭐 3장을 싼다든가. 그리고 한 레이어에 보통 입력된 이미지에 필터 3장을 뭐 5x5나 7x7짜리 3장 정도 쌓고 레이어 두세 개 쌓으면 실제 메모리는 벗어날 거야. 제일 어려운 거는 저 이미지를 분할해서 병렬을 해야지만이 우리가 의미가 있기 때문에 만약에 병렬 분할 안 하고도 속도가 괜찮다면 분할하면 안 되는 거예요. 분할한 이유는 속도 때문에 우리가 GPU를 쓴다는 거는 여러 개 GPU가 병렬로 그냥 매트릭스 계산하기 때문에 그 매트릭스는 빨리 하려고 하는 거니까 그 대안으로 분리하는 거지. 분리하면 성능 무조건 떨어져요. 근데 어, 약간 네, 말씀하시죠. 저도 같은 맥락인데 저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었냐면은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가 이미지를 자르다 보니까 그러니까 군바 맞으면 죽고 낭떠러지에서 죽는데 군바랑 낭떠러지를 우리가 잘라버리면은 이게 얘가 학습이 좀 어려울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자르는 걸 잘 잘라야 되는데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잘라서 성능 좋아지는 거는 이게 맞는데 저는 그거 한번 확인될 것 같아요. 이게 실제로 의미 있는 오브젝트를 잘라가지고 얘가 학습을 못하게 될 수 있을 거라 좀 생각이 들었어요. 아마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히 그 약간 그런 거 있는 것 같네요. 이제 이거를 자른다라고 하는 거는 확실히 병렬적인 문제가 있긴 하는 건데 아마 이 저는 실은 요거에서 이거는 그냥 큰 오직이다. 여기에 수많은 보정 회로가 들어갈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이미지를 자를 때, 지금 말씀해 주셨을 때, 저희가 어찌됐건 제가 좀 CNN 잘못 이해한 걸지도 모르겠지만 이런 뭐야, 잘 맞추기 위해서 필터를 통해 가지고 합성법을 잘 진행하기 위해서 분명히 이미지를 예를 들어서 저희가 동적으로 400 곱하기 무조건 400 곱하기 400을 넣어라 라고 하는 게 아니라 아마도 분명히 마리오의 위치랑 그 다음에 뭐 내부적으로 뭔가 좀 해가지고 최대한 연산을 할 수 있는 범위를 줄여서 보낼 거예요. 보내주셨으면은 해요, 실은. 근데 이제 이거를 저 모든 예를 들어서 이 고정이 되어 있다고 하면은 들어오는 인풋 데이터가 고정이 되어 있다고 하면은 실은 다른 건 다 필요 없지만 이게 만약에 이런 식으로 뭐 요만큼 갔다가 요만큼 갔다가 요만큼 갔다 이렇게 막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한다고 했을 때 일단 합성곱을 진행할 때 자체가 이미 들어온 데이터의 그 차원 자체가 계속 왔다 갔다 하니까 얘를 분명히 보정하는 회로가 필요하다고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뭐 여기다가 예를 들어가지고 저희가 뭐 특정 사이즈를 정해가지고 그거보다 안 되면은 나머지는 다 0, 제로 값을 집어넣어서 막 제로 패딩 이런 느낌으로 하든지 이것보다 훨씬 더 커졌으면은 뭐 마리오의 위치를 기준으로 자른다든지 뭔가 이런 식으로 분명히 보정은 해야 됩니다. 근데 이 보정을 어디서 어떻게 할지에도 문제가 있는 거고 말씀해주신 대로 만약에 지금 내부에서 자른다고 했을 때 이런 오브젝트가 두 개 겹쳤을 때 저는 그 생각을 조금 하는 게 그 마리오 상에서 아마 어떻게 생각을 해요? 이 친구들 뭐라고 하죠? 몬스터들 그러니까 저희가 점수를 높게 얻는 게 목표인 거잖아요. 그러면은 실질적으로 저희가 봐야 되는 친구는 아마 이런 물음표, 버섯, 그리고 잘 디스는 크기에 따라 가지고 뭐 벽돌 부분 당연히 점수를 줄 테고 뭔가 동전 이런 식으로 나오기 때문에 아마 여기 이 경계가 잘린다고 해도 요거 네 개를 잘해가지고 붙일 수 있는 뭔가를 만들면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잠깐 해보긴 해봤거든요. 물론 그거 될지는 잘 모르겠어요. 지금 어차피 이제 FPGA 안에 DSP가 들어가잖아요. IP40 예, 거죠. 예. DSP. 그럼 DSP에서 DSP. 오브젝트 디텍션을 할 거예요. 그러니까 음. DSP 자체에서 객체를 디텍션하는 로직이 있으니까 그거를 쓰면 되지 않을까 생각하네요. 그러니까 객체를 인식하고 인식한 객체를 벗어나게 자른다라는 거 그런 알고리즘 짜면 될 것 같은데. 이게 그렇게 해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DSP가 있으면은 무조건 실은 쓰고 싶기는 해요. 근데 이게 DSP가 들어간다고 했을 때 이게 그래서 계속해서
저희가 보드가 결정이 되지 않으면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거를 생각을 하면 할수록 거기서 막혀버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한다고 했을 때 DSP 용량은 얼마나 되는지, 블록램은 얼마나 될 건지, 이런 모든 것들이 계속해서 걸려버리니까, 그래서 이제 그냥 계산을 한번 해봤습니다. 물론 여기에는 지금 이제 바이어스랑 요청구도 들어가 있으니까 조금 값이 뻥튀기가 되어 있다라는 느낌도 없지 않아 있긴 한데요. 일단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뭐 네 개로 나누고 그다음에 각 그 필터 값은 첫 번째는 뭐 8x8 저는 잘 몰랐기 때문에 8x8에 8개 채널에 뭐 16비트 4x4에 4개 채널 16비트 뭐 2x2 4개 채널에 16비트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나름 찾아서 어찌됐든 계산을 한번 때려봤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했을 때 전체가 이렇게 나오고 뭐 뒤로 레이어가 쌓이면 쌓일수록 당연히 이제 블록램의 크기는 필요한 램 크기는 줄어들긴 하겠지만 이제 확실히 처음에는 많다라는 거를 좀 느꼈고요. 근데 이제 제가 이걸 왜 계산을 해서 나왔냐면은 블록램에다 다 때려박겠다는 생각을 이제 버렸기 때문에 그 레이어 한 번, 그리고 이제 첫 번째 레이어에서 연산 결과값을 밖에다 내보내고 이제 두 번째 연산에 대해서 할 거기 때문에 아마 이제 하나의 레이어의 이런 파라메타에 대한 데이터만 블록램에 들어가면 되겠다라는 생각을 조금 하게 된 것 같아요. 요걸 기준으로 아마 이제 잡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가중치랑 바이어스가 필요하지 않다라는 거에 있기 때문에 아마 더 여유가 생기겠죠. 그만큼 필터 수를 늘릴 수 있겠고요. 뭐, 아까랑 똑같은 순서입니다. 그냥 그레이스케일 바꾸고 각자 들어온 거에 대해서 나눠서 뭐 비트 계산하고 필터에 대해서 비트 계산하고 이게 정확한지는 잘 모르겠지만 일단은 그렇게 했고요. 비트는 모든 그 필터나 바이어스 이런 것들은 다 16비트로 했는데 저희가 애초에 그레이스케일 데이터를 가지고 연산을 할 거고 뭐 정확하게 양자를 얼마나 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그 친구가 만약에 8비트로 줄어든다라고 하면은 실은 꽤나 줄어들거든요. 다 참조를 하게 만들어 놔가지고. 그 한 가지 좀 짚고 넘어가고 싶은 포인트가 있는데 여기서 결국 그러니까 중요한 게 이 숫자들이잖아요. 지금 결과적으로. 네, 그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그 어떤 그 닭이 먼저냐 지금 달걀이 먼저냐 로직으로 뭔가 지금 추정을 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근데 그 추정하는 그 과정 자체에서 지금 이 어떤 그 모델링에 대한 문제도 사실 실제로 어떤 지적이 나온 건데 그 지금 모델링에서 아까 이제 지적이 나온 부분이 그 기본적으로 이제 그레이스케일로 프레임을 딱 하나를 일단 고정한다고 가정을 하고 어떤 그레이스케일로 프레임이 고정이 될 때 파티션을 만약에 단순히 이렇게 자등분으로 나누는 개념이 되면 당연히 바운더리에서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건 너무나 자명이 타당한 지적이잖아요. 그거 자체는. 그런데 그 지금 이제 이 분할을 하고자 하는 거는 아까 이재호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 분할을 해가지고 계산을 동시에 하는 적어도 속도를 올리는 거에서 장점을 취하고자 하는 게 분명히 어떤 가장 큰 당위이고 그러면 여기서 좀 생각을 일단 좀 하고 싶은 게 그러니까 저는 지금 전제가 지금 그레이스케일에서 프레임을 고정했다고 생각하고 하고 있는 얘기입니다. 지금 전제가 그걸 어떻게 바꾸는지를 생각하지 않겠고 그 사실 그 분할을 안 해도 되잖아요. 그러니까 오버랩을 할 수도 있고 예를 들어서 그 이제 저쪽 머신러닝 쪽에서 뭐 트랜스포머나 이런 것들을 보면 그 어떤 여러 가지들을 어떤 사실 CNN 자체도 그렇죠. 어떤 이제 그 컨볼루전을 취하는 것 자체도 계속 그 누적을 해가지고 하는 거기 때문에 파티션 자체를 사실은 오버랩을 해도 되는 거죠. 그래서 정확하게 디스조인트하게 나눠야 되는 거는 당위는 아니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거는 저희가 오히려 하면서 정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거를 어떻게 적당히 오버랩을 해가지고 네 개를 구성하는 것이 퍼포먼스상 나을지, 정말로 알고 보니까 디스조인트하게 하는 게 나을지, 아니면 어떤 특정 거에 대해서는 어떤 몬스터가 됐든 어떤 보상에 대한 거를 그 스페시파이 해가지고 하는 것이 나을지는 보면 될 것 같고, 그냥 단순히 4등분 일단 한 다음에 간다라고, 그걸 저희가 지금 정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음, 그거는 저희가 분명히 나중에 바꿀 수 있는 게 맞죠. 어떤 프레임 사이즈만 정해지면 어떻게 음, 처리할지는 그 안에서 픽셀 중에 저희가 맞, 고르면 되는 문제니까 그거는 오케이인 것 같고요. 어, 그 제가 오히려 좀 오히려 어떤 명확하게 하고 싶은 건 뭐냐면 그 이 네 개의 기준이
그러니까 지금 이 추정 중에서 제 생각에 오히려 그게 더 중요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그 개수를 먼저 정하면 그걸 어떻게 쓸지는 저희가 고르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여기 그래서 지금 전제가 오버랩을 저는 사실 하는 거를 고려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아까 그 자명한 어떤 그 바운더리 이슈가 있으니까 그거는 그래서 이제 그 맞는 것 같고 그래서 이 네 개라는 거를 어떻게 산정할지가 제 생각에 먼저인 것 같고 그러면 그 개수를 기준으로 제가 계속 바꿀 것 같거든요. 어떻게 하는 게 최선인지에 대해서 그래서 그걸 어떻게 정할지를 좀 생각하고 가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이거 개수는 실은 제가 임의로 결정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제가 여기에 지금 들어가 있는 숫자들에 대해서는 언제나 가지고 있던 의문 중에 하나인데, 과연 이 숫자들이 어떤 숫자를 집어넣어야지 가장 효율적인 숫자가 될까? 어떤 결과를 낼까에 대한 그거에 대한 지식이 전혀 없기 때문에 그냥 뭐 4개로 나눴다라는 거는 인풋 데이터를 400 바이 400으로 잡았으니까 그냥 100 바이 뭐야 네, 4로 나누면은 깔끔하게 떨어지네. 그래서 일단은 4가 된 거고요. 필터 값도 그냥 이제 채널이나 이런 크기도 임의로 정한 거라서 여기에 대해서도 분명히 어느 정도는 이런 조정이 들어가겠지만 적어도 이런 식으로 했을 때 나누는 그냥 단순히 디스트리뷰션 한다는 걸로 가정을 했을 때 어느 정도의 이게 나온다라는 적어도 이 정도의 판단 기준이 없으면은 더 이상 이제 저로서는 로직을 아까 보여드렸던 이런 회로도를 뭔가 이제 이런 게 있어야지 베릴로그를 볼 줄 아는 사람이 뭐 이거를 가지고 만들 텐데 이게 안 되더라고. 이게 안 돼요. 절대 안 돼요. 뭐 제가 블록램에다 다 때려 박는다든지 아니면 나누지 않아도 된다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판단이 전혀 서지 않기 때문에 어찌됐건 간단하게 또 계산을 해본 거고 뭐 무리하게 다 때려 넣는다? 라고 한다고 해도 마리오는 생각보다 많은 데이터가 아니었다. 라는 거를 그냥 결과값으로 알게 되었다 정도가 될 것 같아요. 뭐 이거 가지고 이제 무조건 이거 베이스로 가야 됩니다. 이건 절대 아니고요, 실은. 제가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뭐 여기 이 값보다 더 적은 값이 들어갈 거예요. 왜냐면은 이전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이런 바이어스랑 이제 메이트, 가중치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이제 지식 부족으로 인해서 이것도 들어갔는데 이 친구들도 빠질 거기 때문에 실제로 표기되는 값보다 더 블록 레벨 값은 줄어들 거고요. 그리고 이 부분을 DSP 쪽으로 좀 이제 보낸다고 하면은 당연히 연산 처리 속도나 블록 램에 대한 것 부하도 줄어들 거고요. 그래서 이제 실제로 여기에 있는 거는 워스트 케이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제일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냥 아주 간단하게 얘기해서 수학이나 이런 거를 잘 모르는 설계만 할 줄 아는 그런 저도 실은 이런 사양서를 잘 적어본 적도 거의 처음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런 식으로 예측하는 것도 처음이기 때문에 이런 사람이 어찌됐건 여기저기서 정보 긁어먹고 아는 거 베이스로 해가지고 내놓은 약간 최악의 예측치 정도로 봐주시면은 뭐 어찌됐건 한 746KB 정도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 그래서 가지만 좀 보드를 다시 여쭤보고 싶은데 혹시 괜찮으시면 네네네. 그러니까 그러니까 저도 이제 그러니까 추정이라는 거가 그럴 수밖에 없는 거는 저도 이해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니까 이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거보다 아마도 괜찮을 거다라고 예측을 저희가 하고자 하는 거잖아요, 기본적으로. 그래서 실제로 그 경우에 실제로 더 괜찮을 때 그러면 그 어떤 남게 되는 어떤 가용하는 부분들을 가지고 저 지금 개수 같은 것들을 저희가 실제로 바꾸어 가면서 하는 게 가능한 거죠. 이게 첫 번째로 여쭤보고 싶은 네, 거. 가능합니다. 남는 거는 더 넣으면 되고요. 네, 가능합니다. 하나가 더 있습니다. 여쭤보고 싶은 게. 그러니까 제가 지금 이 전체 전제에 대해서 제가 좀 여쭤보는 건데, 그러니까 제가 사실 그게 이해가 안 가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 파이썬에서 기본적인 어떤 그 파이토치를 포함한 어떤 라이브러리가 잘 돼 있잖아요. 그러면 그 이 잘 돼 있는 거를 그냥 그대로 그냥 어떤 그 파인 튜닝하고 어떤 옵티마이즈하고 다 그냥 무시하고 이거를 그냥 그대로 FPGA 모듈로 갖다 붙이려는 시도들은 제 생각에 이미 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일반적인 방법론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랬을 이미 때 그거를 기준으로 비교해야 되는 게 아니냐가 일단 사실 질문이거든요, 사실은. 그러니까 저희가 추정을 어, 하기 전에 그 이미 어떤 기성품의 방식을 보면 이것들을 좀 더 정확하게 좀 볼 수 있지 않냐가 질문이에요. 음, 네, 나옵니다. 그걸로 아마 진행을 하면은 각자 파라메타의 개수나 전체적인 게 다 나오기 때문에 그거를 먼저 만들어가지고 보는 게 일단은
맞고요. 그 방법이 만약에 된다라고 하면은 제일 베스트죠. 이제 거기에서 이제 모든 파라메터랑 레이어 개수랑 그 추정했을 때 이 정도의 그 정확도가 나오기 위해서는 뭐 어느 정도가 들어간다라는 거를 모두 다 이제 파이토치로 뽑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그거를 뽑아가지고 보드를 선정을 해도 좋고요. 이제 만약에 여기에서 그냥 이런 식의 간단한 추정도 가능을 하고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뭐 어느 쪽이 더 나을까요? 그러니까 제가 이건 진짜 몰라서 여쭤보는 겁니다. 제일 좋은 거는 실은 그 파이토치에서 따보는 게 제일 좋죠. 근데 이럴 거면은 예전부터 말씀을 드렸지만 소프트웨어에 그 로직이 이미 학습되는 로직이 이미 다 완성이 되어 있어야 된다는 전제가 깔리는 거죠, 실은. 그러면은 이쪽 작업은 계속해서 뒤로 늘어지는 거고 병렬 작업이 이제 시리얼이 되어 버리니까 그 언제까지나 여기서 멈춰 있을 수는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적어도 그 파이썬 내 파이썬을 이용해가지고 라이브러리를 사용해서 마리오를 완벽하게 이제 할 수 있는 이 로직이 만들어져야 실은 FPGA를 시작할 수 있다는 건 자명한 사실이지만 그 전에 적어도 보드를 선정을 해놓고 이거에 맞춰서 저희가 뭐 각 IP들을 좀 확인해보고 그리고 이거에 대한 정보 같은 거 필요한 지식을 좀 습득을 하고 그거에 대한 베릴로그라든지 이런 설계 방법들을 공부를 해나가는 시간을 경로를 가지지 않으면은 그냥 완전히 시리얼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소프트웨어가 어느 정도까지 진행이 되었는지 그리고 그거에 대한 결과값도 만약에 있어서 받을 수 있으면은 완벽한 그게 제일 베스트입니다 정말로. 그러면 저희가 지금 이제 FPGA 보드를 하나 이제 정했다고 가정을 할 때 오늘 일련의 어떤 과정을 토대로 해가지고 이거를 일단은 상정하고서 이제 그 다음 스텝으로 넘어가자라고 상정을 할 때 저는 제 생각에는 필요 조건이 뭐냐면 이 두 가지를 다 비교할 수 있다는 것만 어느 정도의 보장만 되면 상관이 없을 것 같거든요. 그럼 그거는 어떤 여기 있는 사람들이 어떤 선택해서 하면 되는 문제잖아요. 사실은. 그래서 그게 될 것 같으면 사실은 그러니까 이것도 대충 추정이죠. 추정인데 그게 괜찮을 것 같으시면 사실 이건 그 이제 이 분야를 아시는 그 분한테 여쭤볼 수밖에 없잖아요. 실질적으로 숫자도 숫자지만. 실은 저도 비교하고 싶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이거를 왜 하고 싶냐면은 저도 잘 모르겠어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음, 이미 그럴 수 있죠. 세계에 엄청나게 유명한 분들이 잘 만들어 놓은 알고리즘 그리고 이제 콜앱이나 이런 훨씬 더 좋은 하드웨어 서버 스펙을 가지고서 나오는 결과값이랑 이 조그마한 FPGA 보드 안에 제가 실제로 그런 로직들을 집어넣어 가지고 하는 거랑 속도 차이가 얼마나 날까에 대한 그냥 호기심도 있고요. 얼마나 날지도 잘 모르겠고요. 그래서 이제 저는 그걸 무조건 비교해보 제가 느리다고 해도 실은 별로 상관없습니다. 저는 오히려 이게 이제 이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CNN의 데이터가 굉장히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아마 점점 그 AI라든지 엣지 AI가 계속 유행을 하고 있을 텐데 뭐 자율주행 자동차라든지 이런 것들 점점 더 그 선단에서 뭐 그런 자동차라든지 이런 가전이나 이런 쪽에서 데이터를 전처리를 하든 뭘 하든 해가지고 서버로 보낸 데이터 양을 줄이는 거를 목표로 반도체를 연구를 하고 있다고 들었거든요. 제가 최근에. 적어도 이런 식으로 뭔가 해봤으면은 그 사람 앞으로 그런 트렌드를 좀 따라가는데 이미 늦었다고 생각을 하지만 적어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전 느려도 상관없어요. 오히려 느리면은 빠르면은 오히려 기분이 엄청 좋을 것 같고요. 막 엄청 차이가 나면은 뭔가 부족했구나 정도로 끝날 것 같아요. 저는 무조건 비교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제가 않으면 한 의미가 번만 없어요. 더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정확하게 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저도 오케이인데, 그러니까 제가 FPGA 보드 하나 정했어요. 그래서 그 비교군이 저희가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기존에 지금 어떤 기성품으로 상업용으로 나와 있는 라이브러리로 지금 어떤 파이토치 라이브러리 되어 있는 거를 FPGA로 옮기는 방식으로 일을 하는 것도 사실 그 자체로서도 중요하지만 어쨌든 비교군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비교군 일. 그리고 저희가 어떤 지금 이렇게 만들고자 하는 방식에서 어떤 게 나왔을 때 저는 그러니까 사실 느리든 빠르든 저는 그거보다 비교를 할 수가 있는 거냐가 전 포인트거든요. 그게 되면 사실 아무래도 상관없을 것 같아요. 잠깐만요. 저도 네, 질문 좀 할 할게요. 수 있습니다. 지금 교수님 말씀하신 게
그 파이토치로 잘 돌아가는 게 FPGA로 돼 있는 게 있다라는 말씀이신가요? 제가 그 자체가 사실 질문이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저도 조금 지금 이해가 안 아, 되는 저는 게, 없다고 생각하는 없어요. 것인데, 없습니다. 예? 그 파이토치 라이브러리와 동일한 기능의 FPGA 라이브러리가 있느냐라고 하면은 자일링스 쪽에 AI 라이브러리가 최근에 제공이 됐다고는 들었어서 아마 그게 될 겁니다. 근데 이제 비교군이 파이토치와 동일한 라이브러리 기능을 가진 FPGA 라이브러리가 있느냐라고는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아마도. 아, 자, 그러면 질문을 다시 조정을 할게요. 그러니까 저는 일하는 이 라인 말고 그냥 단순히 지금 주어져 있는 라이브러리를 현재 기성품으로 쓰는 라이브러리로 이제 FPGA를 코드로 옮기는 방식과 그냥 그 중에서도 선택지가 있겠다. 저는 일단 그게 적어도 있을 거라고 보는 거죠. 왜냐하면 그게 없다는 게 사실 더 믿기가 힘들기 때문에. 네. 그리고 저희가 직접 하는 것과 비교를 할 수 있으면 저는 오케이라고 보고 싶은 거거든요. 단순히. 그게 되느냐가 질문이에요. 네, 그 일반적으로 말씀해 주셨던 첫 번째 방법 있죠. 그 파이토치에서 하이퍼 파라미터 다 가져오고, 그리고 합성곡 이 연산은 이제 저희가 뭐 병렬로 처리를 어떻게든 하든 잘하면 빨리 되는 단순히 연산의 영역이니까 그냥 그 파이토치에서 하이퍼 파라미터를 먼저 다 학습시켜가지고 가져온 고정된 값을 FPGA에 넣어가지고 AI 하드웨어를 만드는 게 제일 코스트가 적고 일반적인 방법입니다, 지금. 음. 이미 그렇게 하고 있고요. 네. 그러니까 그건 일단 그게 아니라, 되어 있는 거를 일단 갖다 쓰는 방식이라는 거죠, 네, 기본적으로. 네, 맞습니다. 그럼 저는 상관없습니다. 예. 느린 거야 뭐 사실 뭐. 그렇게 되면 뭐가 문제냐면, 저희가 이제 학습을 FPGA 할 거냐, 학습된 거를 추론만 할 거냐의 문제인데, 음, 추론만 할 거라 그러면 엣지 디바이스라서 모바일에도 다 추론이 돼요. 그러면 실제 우리가 FPGA를 하는 거는 추론한다라는 것만 가지고 하면 그냥 모바일로 다 추론이기 때문에 의미가 없어요. 지금 우리가 FPGA 이렇게 공부하는 의미가 없고, 제 아, 생각에는, 네, 제 말씀하시죠. 생각에는 우리가 프리트레인드 된 게 있다라고 치면 프리트레인 된 거 그 모델을 FPGA 저장할 수 있고, 그 저장을 가져다가 내가 새로운 이미지를 넣어가지고 그 뒤에 학습하는 용도, 그리고 나서 추론하는 그 뒷단까지는 의미가 있겠지만, 아예 학습된 걸 다 가져와서 추론만 하겠다라는 거는 진짜 엣지 디바이스밖에 안 되는 거예요. 아, 제가 혹시나 저는 그 말씀이라면 정확하게 하신 말씀이 맞는데, 저는 학습을 FPGA에서 시키는 그 모듈 자체를 그대로 가져올 수 있느냐가 질문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그 GPU에서 연산하는 것 자체를 FPGA로 가져오고 싶은 거잖아요. 그래, 제가 생각했을 때 이게 기본적으로 어떤 저 같은 이제 그 개인 유저 입장에서는 콜앱을 쓸 수밖에 없다고 하는 그 파트를, 그거를 지금 FPGA를 쓰는 어떤 관련 라이브러리 쪽으로 해가지고 그거를 가져올 수 있냐가 질문이거든요. 그 어떤 그 학습되어 있는 거를 쓰겠다라는 그 의미가 저도 전혀 아니고, 학습을 해야 된다는 거는 지금 저도 그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기성품으로도 안 되냐거든요. 그냥 아, GPU를 지금 그런 의미에서 FPGA로 바꾸고 싶은 거잖아요. 저희가 하고 싶은 게 정확하게. 그러니까 있을 거라고 그러니까 없으면 그건 그대로 오케이고, 그게 없나요? 있을 제가 알기로는 있습니다. 네, 그 질문. 저희가 네, 이재호 선생님이 이미 구매하셨던 그 책 자일링스 그쪽에 그 디바드 툴을 예전에 한번 뜯어본 적이 있었는데 그 안에 AI 관련 라이브러리를 최근에 이제 등록을 최근이라고 해도 1년 전인가 2년 전 제가 한참 볼 때니까 그때쯤에 이제 AI 라이브러리를 IP를 등록을 해뒀다라는 기사를 본 기억이 있어서 아마 지금쯤에는 조금 더 잘 튜닝된 게 들어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FPGA AI 그 IP가 들어가 있다는 얘기인가요? 네, 제가 좀 찾아봤었는데 예전에 언제였지? 제가 맨 처음에 이쪽 업계로 이직했을 때 2020년대? 20년쯤? 그때의 AI 라이브러리를 그 자이링스 쪽에서 IP화 하겠다라는 얘기가 조금 그런 이야기가 있었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 이후에 IP화 해가지고 나왔는데 성능이 어떻게 좋은지는 저는 이제 그 이후부터는 이쪽으로 와버려가지고 잘 모르겠는데 아마 지금은 있을 겁니다. 지금은 나왔을 거라고 있겠네요. 생각을 하고요. 지금 네. 2020년 4년 됐기 때문에 우리 이제 네. 채찍이 나온 지가 1년밖에 안 됐는데 확 바뀌었는데 네. 자율링센스 그거 안 있을 하진 겁니다. 않았겠네. 있겠네요. 네.
근데 이제 저는 IP를 사용하는 것도 실은 이조선님 아시겠지만, 그리고 조건님이 아시겠지만, 정말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제 IP를 사용을 해가지고 구현하는 것도 엄청나게 좋은, 많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고, 동시에 이제 저희가 학습을 할 수 있는 이러한 알고리즘을 베릴로그 RTL로 작성을 하는 것도 엄청나게 좋은 의미가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둘 다 오기는, 오히려 이 두 개를 비교해서 조금이라도, 예를 들어서 해봤는데, 0.3, 0.3초 정도 차이 나네? 이러면은 기분 좋을 것 같은데요, 저는. 근데 그 그, IP를 무료로 쏠 수는 없잖아요. 사야 되잖아요. 사실 그래서 그, 여쭤보는 거죠. 그래서 지금 대전제가 다시 정확하게 다 똑같은 페이지에 있는 것 같은데 FPGA 보드를 저희는 살 건데 적어도 이 네. 두 가지를 비교할 수 있는 전제를 만족하는 거에서 푸시하는 방향에 그걸 가능하게 해주는 보드를 사고 싶은 거죠. 저희가 이게 보드가 어떤 식으로 되어 있냐면요. 제가 그래가지고 몇 개 가져왔는데, 실은 IP를 따로 구매를 하는 게 아니라, 이제 특정 보드를 사면은 그 보드에서 지원하는 모든 그 라이센스를 다 가지고 올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지금 제가 여기 네 개를 선정한 이유는 그 징크라고 하는 AMD 코어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 네 개의 보드를 선정을 한 거고요. 이 네 개의 보드 중에서도 이제 가격대가 조금 있고 이렇게 있는데, 뭐, 특징이나 이런 거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제 뭐, 저도 얘네들을 다 뜯어본 건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IP가 뭐 어떻게 될지, 그 AI IP가 있는지는 한 번 더 찾아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친구들은, 하지만 이 친구, 제일 왼쪽에 있는 요게 제가 썼던 거거든요. 이 친구는 399달러를 제가 썼었는데, 회사에서 줘가지고, 제 기억으로는 저거는 이제 다 라이센스, IP에 관해가지고 모든 라이센스를 가지고 있는 보드라고 알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이제 좀 잘 모르겠어가지고 제가 그 AI, IP에 관련해서 좀 조사를 좀 하고요. 뭐 이거를 왜 가져왔냐라고 아까 말씀드렸죠. 보드를 어느 정도는 픽스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큰 차이는 뭐 딱히 저는 큰 차이가 많이 보이지는 않는 것 같고요. 이제 저희가 굉장히 신경 써야 하는 부분은 여기 저희 메모리 부분. 그래서 이제 모두 다 이제 뭐 AMD 암 코어가 들어있기 때문에 그런 거에 신경 쓰지 않아도 될 것 같고, 블록램 같은 경우에도 제일 싼 친구가 지금 149달러짜리 이 친구인데, 요거죠, 요거. 제 오른쪽에 있는 거. 이 친구도 블록램이 2.1메가네요. 근데 이제 아마 07S 요거가 이거 10이 이제 단종이고 07S만 남아 있어서 이것도 이제 블록램이 1.8메가바이트라서 실은 이걸 보고서 충분하겠다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됐고요. 뭐, 대신에 단점은 이게 지금 여기 보이시면은 오디오 코덱이라든지 HDMI라든지 뭔가 이제 확장성 관련된 다른 핀은 전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149달러라고 하는 가격인 거고요. 그리고 단종이 된 친구도 있고, 그리고 구매를 할 수 있는 루트가 제가 봤는데, 저는 일본에 있으니까 일본 나오긴 하는데, 뭐 싱가포르나 이쪽에서 그 해외 직구 이런 식으로 될 것 같은 느낌도 있더라고요. 뭐 그 정도 차이고 이제 앞에 있는 두 친구 여기 분홍색 이 친구 이건 핑크는 제가 그 예전에 이재호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C랑 C++ 가지고 HLS 하는 거를 이제 파이썬으로도 가능하게 해주는 라이브를 그 툴이 들어있는 친구입니다. 그러니까 파이썬으로도 똑같이 그 RTL 소스 코드를 작성하지 않고 뭐 핀 어떻게 하고 로직 어떻게 하고 이런 식으로 작성을 할 수 있는데 그거를 대응해주는 친구가 이 핑크라고 하는 친구고요. 저 그리고 근데 그 네, 학교에 그 젠슨 나노인가 그거 연구실에 2대 있는데 그것도 여기에 네. 포함되는 건가요? 아마 이게 제가 왜 요거 네 가지를 가져왔냐면은, 지금 이재 선생님 지금 보고 계시는 책이, FPGA 책이 잘링스사라서, 젠슨 나노가 지금 어디 건 인텔 거 같은데, 느낌이. 엔비디아 잠시만요. 거, 제가 한번, 네? 엔비디아 거예요. 엔비디아인가요? 네, 엔비디아 잠시만요. 투자 그러면은, 설계가 가진 그 보드거든요. 잠시만. 그러면 아마 있을 것 같은데, FPGA 보드에서. 좀, 아까 봤던 것 같긴 하거든요. 비싼 느낌이었는데. 그 제품명은 모르겠는데 다들 연구실에서 젠슨 계약을 해가지고 머릿속에 좀 박혀 있습니다. 제네시스라고 하면은, 네, 여기 있긴 하네요. FPGA 보드.
젠슨? 한번 찾아볼게요. 제슨 나노. 엔비디아 제슨이라고 적혀 있는. 아마 요거 같은데. 엔비디아의 제슨 나노. 32,000M, 한 30만 원 정도? 알까요? 요거는 엔비디아 쪽 키트인데. 그러면은 어떻게 될지 요거는 좀 한번 찾아봐야 될 것 같네. 어허. 아니야. 잠깐. 아하, 아하. 네, 네, 그 CPU. 음, 음, 음. 요거는 FPGA 보드는 아닌 것 같긴 하거든요. 음, 요거에 대해서는 조금 더 확인을 해볼게요. 여기서 확인할 문제는 아닌 것 같고. 이게 아마 지금 이제 잠깐 봤을 때는 요거 혹시 코딩할 때 C나 C++ 같은 걸로 하지 않으세요? 파이썬이나? 저 열어본 적은 없어가지고 아, 그때 진짜요? 그때 들은 걸로는 저 그냥 그 임베디드 그 용도로 막 네. C나 C++ 쓴다고는 들어가지고 그 다른 네, 연구실에서 아마 지금 봤을 때 그거 같네요. 그냥 여기 있다. 거드코어 프로세서에다가, 그다음에, GPU랑 CPU. 이거는 약간 그거 같은데요. 이미 내부에 있는, 그러니까 GPU랑 CPU 다 들어있고, 프로세서 다 들어있어가지고, 이제 거기에다가 영상 처리 알고리즘 넣어가지고 하는, 약간 FPGA는 아니다. 그냥 인베디드용으로 사용하는 친구다일 것 같아요. 이렇게만 봤을 때. 어, 이 친구는 어떤 느낌으로 돌아가냐면은, 이제, 요런 코드를 가지고 만들어야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아이코. 뭔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클럭 설정하고,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만들어야 되는 건데, 이게 아닌 것 같아 보이네. 이미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은, 지금 사용하고 있는 머신들, 컴퓨터를 작게 만든 거. 대신에 성능 좋게, 인 것 같아요. 그 친구랑 FPGA랑은 조금 이제 거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어, 하나 여쭤보고 싶은 거는, 이재훈 선생 혹시 지금 보고 계시는 책에 예시로 나와 있는 FPGA 보드 이름이 있나요, 혹시? 지금 제가 그 책을 네, 못 찾겠어요. 그때 제가 그거 읽겠다고 했는데 네. 요새 제가 뭐 몸이 안 좋아 읽지는 못했어요. 그 책을. 아, 이게,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은, 만약에 그 보드에 있는 거기 책에 예시가 있으면은 훨씬 더 편하니까, 그쪽으로 그러니까 선정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것도 있긴 제가 해서 그거는 그랬어요. 한번 그 책을 지금 저번에 읽겠다고 하는 거를 제가 어디 저장해 놨는데 지금 못 네네. 찾거든요. 아, 그러면은 제가 딱히 이제, 지금 네. 어딘가 있을 아니, 텐데. 그렇게 되면은 이제 저희가 선택을 할 수 있는 거는 이런 거죠. 요 정도가 될 것 같아요. 이제 그게 아니라고 하면은 지금 AMD, 자일링스가 아니라 인텔 쪽에 알테라도 가능하거든요. 인텔은 제가 또 아직은 조사를 안 해가지고 인텔 보드면은 조금 더 쌀 겁니다.
제 인텔, 생각에는 기준이 되는 게 돈은 사실 몇 푼 차이 음, 안 나고 보이고요. 물론 네, 뭐, 원 달러 환율을 한번 계산을 해봤는데, 이 정도 되더라고요. 어, 그, 그 기존의 저 라이브러리들을 갖다 쓸 때 저게 인텔사냐 자일링스사냐에 따라서 차이가 혹시 있나요? 예전에도 말씀드렸듯이, 그 AMD랑 인텔 내부에, 그 뭐냐, 그 처리하는 방식이 달라가지고, AMD는 AMD 라이센스를만 사용해야 되고요. 인텔은 인텔 라이센스만 사용해야 됩니다. 근데 이제 인텔 쪽에 AI 쪽 그 툴이 들어있는지는 아직 확인을 해본 적은 없고, 있는 것 같네요. 여기 지금 디자인 툴 보니까 인텔 지금 FPGA 들어와 있는데, 네, 인텔도 안 만들었을 리가 없죠. 배우면은 이제 AI 디벨로퍼 해가지고 인텔 FPGA AI라고 해가지고 인텔 쪽도 있네요. 보면은 아, 어떻게 확대할까? 뭔가 이제 오픈 비노? 뭔가 요 친구를 가지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FPGA 그거는 맞는, 저기 인퍼런스이기 때문에 네. 그냥 그 학습이 아니고 학습돼 있는 거 갖다가 이제 추론하는 거만 쓰는 것 같은데 지금 그거는 거기 이제 제목에 일단 지금 저도 요거는 예, 제대로 거기 방금 제목이 찾은 거라서, 제목이 인퍼런스도 있잖아요. 바로 밑에 그냥 거기요. 아, 걔는 학습한 걸 가져다가 저 키트 가지고서 추론해서 이제 네. 정답을 찾아내는 거기 때문에 요렇게 하나. 그렇고, 그러면은 혹시 다른 게 있을까요? 이제, 그렇다고 하면은 지금 저 친구 그 자일링스도 비슷한 느낌일 가능성이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이제 제가 봤던 게 이 친구인데, 이쪽도 인퍼런스네요. 그렇다고 하면은, IT스. 근데 그 인퍼런스만 하는 게 맞는 것 같긴 해. 왜냐면은 그 다른 하드웨어 좋은 거 GPU 막 빵빵 넣어가지고서 학습된 모델들이 많거든요. 그런 걸 가져다가 추론하는 거를 얼마나 빠르게 하고 값싸게 하느냐도 경제성이기 때문에 저희가 작은 금액으로 학습하는 걸 만든다라는 거는 GPU 대체하는 거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비용의 문제가 지금 상당히 봤을 되게 때도, 크겠네요. 상황이. 네. 인텔이나 둘 다 이제 AI 쪽은 만들어져 있는 거를 가지고 와가지고 하는 느낌이기는 하네요. 어떤 모델이나 모델 제가 요거는 못 만져봤거든요. 요거를 같이 집어넣으면은 그 용량이 이게 집어넣으면 500기가 넘어가가지고 요 바이티스를 집어넣으면은 그래서 이 툴은 실제로 만져보지는 못했고요. 아마 이제 가장 큰 문제는 그거 같아요. 아까 말씀해주신 것처럼 학습을 하려면은 필터나 이쪽을 계속해서 업데이트를 해야 되는데 실은 내부에다가 그 모든 데이터를 저장을 할 수도 없고 그 데이터들을 계속 왔다 갔다 통신을 하면은 결국 느려지기도 하고 전력이라든지 타이밍 문제도 많이 생기고 이 IO 핀 같은 경우도 제한이 되어 있고 이런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물리적인 문제가 많이 있어서 이제 파인 튜닝을 한 파라미터를 가지고 와서 추론을 하는 경우가 많은 것. 대신에 여기서 보이는 것처럼 뭔가 이제 옵티마이저를 통해 가지고 한다든지 아니면은 데이터 양자화
요거를 하는 것 같고요. FP32에서 줄이네요. 그러면 이러면 32비트. 어떨까요? 저희가 지금 그냥 추론 이런 기타 사다가 추론하는 것만 가지고도 공부를 해도 그 공부하다 보면 우리가 그 지금 아무것도 모르니까는 뭐 학습을 우리가 해야 되냐 이런 건데 지금 돼 있는 거를 가져다가 사용하면서 추론해보고 추론해보니까 약간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좀 개선하면 좋겠다. 이런 1단계로 가는 게 맞을 것 같은데 우리가 처음부터 연구를 하고 이러는 건 아닌 것 같은데 지금. 처음에 기획은 그렇게 했다고 하지만 지금 트렌드가 바뀌었고 우리가 이제 조사를 해보니까 그런 게 아니면 지금 상태에서 바꿔가지고 이제 그러면 우리가 기존 걸 사다가 그런 거를 추론하는 걸 해보면서 그러면 그거를 또 사용하기 위해서 공부를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서 키트 같은 거 사용하고 거기에서 HTML 저기 뭐야 HDL, RTL 레벨에서도 조금이라도 좀 손볼 수 있으니까 RTL 모듈을 불러올 거 아니에요. 아무리 시연을 10분 해주더라도 그런 튜닝하는 게 있으면 그거 가지고 또 공부하면서 전체 시스템 이해하는 게 도움이 될 것 같은데요. 네, 그렇게 한 다음에 특정 연산 가속을 하는데 FPGA를 쓸 수 있는지를 보는 게 일단은 그렇죠. 출발점으로서도 맞는 것 같습니다. 네, 예. 그게 맞을 것 같아요. 너무 저희가 뭐 연구를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네, 첫 시작은 그렇게 가는 게 맞아 보입니다. 예. 예, 예. 너무 모르니까 저희가 예. 있는 걸 이게 가지고 그리고 저도 된다, 안 된다를 진짜 어떻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그게 아니라 FPGA 코딩이라든지 이쪽을 전문하는 게 아니라서 이제 커스텀 반도체를 하고 있어가지고, 스바루가? 이거 일본 회사인데, 아이두도 있네요. 뭔가 이제, 그래도, 저는 이전에 말씀해 주신 거에 그렇게 해도 그렇게 해나가면 좀 찾아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스타타도 있고, SPI도 있고, 지금 여기에 있는 이 구조 자체를 이해하는 것도 굉장히 어려울 것 같거든요. 그게 더 어려운 거예요. 시스템 이해하는 게. 이게 진짜 어렵거든요. 예. 진짜로. 이거 그러니까 언제 그런 다 거 하지? 이해하면서 공부하면 그러면 이제 그 아까 했던 가속하는 거 그런 거는 세부적인 부분에 우리가 연구하면 되는데 전체적으로 다 돌려보고 이렇게 했더니 그러면서 공부하는 거 그리고 또 최근에 조건희 교수님이 올린 아까 올린 거 보니까는 그 수학의 뭐 펑셔널 프로그래밍하고 그거 연결해서 하겠다라는 거 보니까 맥락은 지금 저희가 이렇게 가는 게 그런 더 맞을 것 그래 같은데 보이긴 사람 합니다. 예. 수요나 이런 것들 봤을 때 왜냐하면 노레벨 하게 되면 사람들이 접근을 안 해요. 근데 뭔가 네. 이제 시각적으로 보이고 함수형 언어랑 연결해주고 추상화 레벨까지 해주면 그러면 개떡같이 알아들 텐데요. 근데 일단은 쉽지가 않아 보이는 게 일단 가장 큰 이유인 것 같고요. 그러니까 GPU를 대체하기가 그냥 코스트상 그냥 쉽지가 않다. 일단 그러니까 FPGA 안 된다가 아니라 그냥 GPU가 훨씬 더 싼데 굳이라는 그 로직을 그렇죠. 못 꺾는 거가 가장 실질적인 이유인 것 같고. 그렇죠. 예. 근데 이제 FPGA를 가지고 취할 수 있는 장점들을 그 안에서 취하자 쪽으로 일단 그 라인에서 우회해서 가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거는 분명히 있는 거니까요. 장점을 취할 수 있는 부분들이. 네, 굉장히 단적으로 그런 건데, 실은 그 모델들이 굉장히 잘 나와 있고 요즘 굉장히 좋은 모델들이 진짜 많으니까. 반도체 처음에는 제가 예전에 듣기로는 처음에는 지금 하려고 했던 요 내부에서 다 추론을 하자. 추론까지 하고 학습까지 하고 추론만 하는 게 아니라 학습까지 완전히 그 뭐 이제 고속화를 시켜가지고 FPGA 보드 안에서 AI를 완전히 끝내면은 와 완벽하네라고 했다고 들었던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참가했던 세미나에서. 근데 이제 그렇게 하면은 칩의 규모가 커지는 것도 문제지만 발열을 못 잡는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이 칩 자체에 전력도 너무 많이 들어가고 발열도 너무 많이 들어가서 상용화를 할 수가 없다고 하더라고요. 돈이 안 된다는 거죠, 여기는. 할 수는 있는데. 그래서 이제 점점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추론을 조금 더 가속화하는 쪽으로 바뀐 것 같아요. 대신에 하이퍼 파라미터 튜닝은 성능 훨씬 좀 서버 쪽에서 하고, 어, 서버 쪽에 보내는 데이터 양을 최대한 줄이는 거를 줄이거나 아니면 그쪽 연산을 가속화하는 쪽인 것 같아서, 물론 학습을 할 수 있다면 참 좋겠지만, 그렇지 않다고 해도 요구를 하는 것 자체가 엄청나게 큰 어려울 거라는 거는 근데 알고 저희는 그리고 있거든요. 학습도 나중에 그리고 도전해 볼 수는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그 서버 네, 할 수 있죠. 쪽에
클라우드 서버 쪽 연결 안 하고 그 네, 학습된 모델 그거를 내 그 키트에다 로컬해서 저장할 수 있지는 않아요? 거기에서 네, 할 수 충분히 있습니다. 근데 그러니까 이제 그럴 거면은 저희가 그 모델을 만들어야 되는데, 모델을 만들려면은 수학적인 지식 플러스 기존에 AI를 해왔던 경험이 있어야 가능을 하는 거죠. 저는 실은 그거에 대한 수학적인 베이스가 전혀 없었기 때문에 지금까지 못했던 거고요.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만들고 싶죠. 하고 싶은 건 굉장히 많은데, 이제 어떻게 해야 되나. 뭔가 실용성이라는 거를 생각을 하게 된다고 하면은 지금 가지고 가고 있는 이런 트렌드를 따라가는 게 맞고, 어느 정도 결과물이 나오고 나서, 그러니까 저희가 이게 가능하다. 이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너무 어려운 거, 너무 큰 거 계속 보고 있으면 안 돼. 오히려 이제 길을 잃어버리니까 가능한 거를 먼저 하나하나 클리어를 한 다음에 어느 정도 쌓여있는 경험치를 가지고 여기서부터 저희가 하고 싶은 것들을 조금씩 넣어도 될 것 같아요. 뭐 오브젝트 디텍션 알고리즘을 진짜 로우 레벨로 만들어 본다든지, 진짜 01010 가지고 뭐야 게이트 연산만 가지고 미분을 만들어 본다든지. 얘는 그게 제일 해보고 싶었거든요. 저는. 그거는 해보고 싶은데 아직 우리가 준비가 안 돼 있으니까 기성품을 맞습니다. 가져다가 가성품 가져다가 사용해보고 공부해보고 네. 매뉴얼 공부해보면서 그리고 아이디어가 나올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하는 게 가장 빠를 것 같은데 만약에 없는 데서 만든다고 하면 연구를 해야 되지만 다 만들어지는 게 있는 데 갖다 쓰고 거기에서 우리가 공부가 된 상태에서 이 부분을 우리가 한번 파보자라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네, 저도 동의합니다. 저 아까부터 하려고 할 얘기 있었는데 그 앞에서 그 컨볼루션 필터를 그러니까 4개 그 정도 뎁스로 써왔는데 그거 이후에 그 다시 플리 커넥티드 레이어나 댄스 레이어를 통해서 결국 다시 우리가 원하는 그 키보드 이게 아래 이거까지를 가야 되는데 그것까지 계산해서 저만큼 메모리가 필요하다는 건가요? 아니, 그거는 계산 안 된 거. 그래서 제가 그러면 말씀드렸던 제가 그 뒷부분을 실은 이해를 잘 못해서 네. 근데 거의 여기에서 크게 벗어나지는 않을 거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 모든 데이터를 다 때려박지는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한 개의 레이어에 대한 연산값을 첫 번째 레이어에 대한 결과값이 나오면은 얘를 그 뭐야 AMD 암드 코어로 보낼 겁니다. 그리고 레지스터를 비울 거예요. 실질적으로는 하나의 레이어에 대한 그 모든 값들만 레지스터에 저장하도록 할 거기 때문에 이런 토탈 값이 아니라 하나만 봐주시면 돼요. 뭐 예를 들어가지고 요거라든지. 물론 그렇게 하면은 당연히 데이터 입출력 때문에 속도가 느려지는 거는 자명해지겠지만 그만큼 연산 속도를 올려버려가지고 커버를 할 수 있으면은 좋은 거고요. 그리고 요 한 레이어에 대해서만 레지스터 내부에 저장을 한다라고 그러니까 그 AMD 코어에 내보내기 전까지만 저희가 가지고 있는다라고만 생각을 해주시면은 그렇다면은 데이터를 분리할 필요도 없죠. 그래서 아까 말씀하셨던 데이터 소실이나 이런 것도 필요가 없고 그리고 필터의 개수를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이 늘릴 수 있고요. 대신 그렇게 됐을 때 가장 문제가 되는 거는 그 첫 번째 레이어의 연산이 끝나고 나서 두 번째 레이어의 그 데이터가 두 번째 레이어에 넘어가기 전에 내부 레지스터를 잘 비우는 타이밍을 잘 잡아야 된다는 거죠. 이거 굉장히 어려울 겁니다, 진짜로.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진짜, 저는. 기존에 어떻게 되어 있는지 또 좀 열어봐야 될 것 같고, 아까 이제 자일링스 쪽을 열어봤을 때는 양자화도 32비트짜리를 8비트로 내려가지고 하는 양자화 로직도 분명히 있었기 때문에, 저희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 분명히 연산적인 이득이나 혹은 이제 레이어를 더 많이 집어넣는 것도 가능할 것 같고요. 암드 코어를 사용을 한다라고 하면은 궁극적으로는 예를 들어서 그것도 가능한데 실은 AWS가 서버를 하나 올려가지고 서버에서 데이터 받아와서 처리하는 것도 가능해요.
그럼 그 그것도 서버에서 기회가 된다면 학습해가지고 해보고. 추론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러면? 네, 그러면 이제 서버에서 예를 들어가지고 추론을 한 결과, 저희가 이제 뭐 서버에서 뭐 저기 어떻게 해가지고 하는 값을 가지고 와서 추론을 한 결과 값을 서버로 주고, 이것만 해도 가능할 겁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데이터를 모두 보내는 게 아니라 뭐 FPGA 보드에서 카메라를 하나 달아가지고 카메라에서 직접 들어오는 데이터를 가지고 서버에서 하이퍼 파라메타를 받아온 다음에 추론해서 값만 보내면 됩니다. 그거에 대해 가지고 업데이트해서 서버에서 다시 받아오고, 이것도 가능은 합니다. 물론 그게 쉽다고는 말씀 못 드리겠어요. 이제 AWS도 조금 만져봤는데 회사에서 뭐 좀 한다 그래가지고 비용도 좀 많이 듭니다, 진짜. 근데 저게 레이어가 크기가 이게 뎁스가 깊어지면서 그 크기가 같은 크기가 네, 되는 게 아니라 점점 줄어든 것 같아요. 작아지가 줄어들죠. 안 나는데, 그러니까 줄어들면은 그거만큼 그 더 다른 레이어를 거기다가 더 추가하는 그런 아이디어인 건가요? 뒤로 가면서 줄어든다라고 했을 때, 만약에 전체가 다 블록램에 들어간다라고 하면은 그냥 그대로 넣으면 되는데요. 그러니까, 그, 목표는 여기에 저희가 하고 있는 이 메모리를 100% 활용하자라는 생각보다는 어떻게 말씀을 드려야 되는지. 첫 번째, 하나의 레이어에 대한 연산이 끝났을 때, 그, 그러니까 최대한 많은 필터를 집어넣고 넣자. 가 어떻게 보면은 CNN의 언어에 좀 더 적합할 것 같네요. 네. 그러니까 여러 가지의 레이어를 계속하는 게 아니라 하나의 레이어에 대한 연산이 끝났을 때 이 데이터를 모두 다 밖으로 내보낸다라고 가정을 하면은 최대한 많은 필터를 집어넣어서 오히려 그 CNN에서 이제 조금 더 정확도를 높이는 거고, 일정 필터도 개수가 너무 많아질 필요가 없는 경우가 있잖아요. 저는 실은 적정 필터의 개수를 잘 모르겠어요. 어떻게 필터라는지. 아마 뭐 그냥 그 로직에다가 AI 지금 있는 라이브러리에다가 이 필터를 넣었을 때 들어가는 시간이랑 뭐 정확도, 그러니까 각 필터의 개수를 이렇게 설정을 한 다음에 결과값을 비교하는 것밖에는 모르겠는데, 만약에 적정 필터의 개수가 저희가 어떻게든 먼저 알아낼 수만 있다고 하면은 뭐 연산을 동시에 진행할 수도 있는 거고요. 연산 그 병렬 연산을 더 늘려버릴 수도 있는 거고, 그게 아니라고 하면은 아까 말씀해 주셨던 그 뭐지? 뭐라고, 무슨 말씀이셨죠? 연산을 이제 조금 더 할 수 있는 거죠. 예. 아니면은 뭐 데이터를 내보내지 않아도 되니까 그 데이터가 나가는 그 시간만큼의 조금 더 이제 가속이 되는 거. 이거는 제가 CNN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만든 그냥 참고용 자료이기 때문에 제가 그거는 좀 이렇게 듣고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요새는 저 지금 필터의 저 지금 개수 이런 거 어떤 기준에서 어떻게 네, 지금 짜야 되냐, 지금 저희 맥락에서 어떻게 봐야 되느냐라는 고민이 지금 필요한 거는 있는 거네. 어쨌든 그거는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고 이제 전체적인 뭐 이제 데이터를 그레이스케일로 변환을 해가지고 그러면은 8비트가 되는 거는 알겠는데, 이제 각 그 필터에 과연 몇 비트까지 내릴 수 있느냐, 또 하나의 큰 과제거든요. 뭐 이제 8비트까지 내린다라고 아까 그 AI 자일링스에는 적혀 있었지만, 저희가 만약에 8비트까지 내린다라고 했을 때 그거를 보정하는 hö려가 분명히 들어가야 될 텐데, 요거를 개발하는 데 시간이 오래 걸린다라고 하면은 그 AI 툴을 8비트짜리를 가져와가지고 먼저 써보고, 저희가 할 때는 이제 그냥 32비트 전체를 다 쓰다가 뭐 절반으로 내려가지고 쓴다든지 뭔가 이런 식으로 해봐도 되고요. 그거에 따라서 좀 유동적으로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그 아까 보여드렸던 뭐 이렇게 네 개로 나눈다라고 하는 요 아이디어만 생각해 주시면은, 요 뭐 병렬로 연산을 할 수 있는 요 하나의 모듈을 완성을 하면은, 실은 요 첫 번째 컨볼루션 레이어에 대해서 몇 개를 집어넣건 몇 개를 빼건 이거는 FPGA가 프로그래머블한 거기 때문에 가능하고요. 남아 있으면은 많이 남았네 그러면은 더 넣자, 이것도 가능하고요.
시간이 생각보다 조금 너무 빠른데? 그러면은 이제 다른 것들을 더 집어넣을 수 있는 거죠. 보정회로를 더 집어넣는다든지 아니면은 뭐 동시에 요거를 하면서 동시에 끝난 것 가지고 뭐 여기에서 역전파를 동시에 진행을 해버려가지고 뭐 1단계에서 내보내가지고 네가 알아서 추론을 해봐 이런다든지 네, 그런 자유도가 있는 게 FPGA의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CNN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더 공부를 할게요. 제가 이거는 그거까지 이 시간에 나눌 수 있게 좀, 그러니까 근데 뭘 지금 필요하신지 제가 이해를 해가지고 알겠습니다. 제가 그거는 숫자로 좀 피드백을 좀 드리고 설명도 좀 이 시간이 된 어쨌든 적절하게 드리겠습니다. 저거는 이해가 갔습니다. 일단 준비한 자료는 이 정도이고요. 아마 보드는 가격대, 그러니까 좀 진입 장벽이 제일 큰 게 실은 저는 보드 가격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저 같은 경우에 이게 왜 이렇게 생각을 하냐면은 지금 이제 같이 일을 하시는 분들한테 좀 자주 이야기를 해서 물어보는데 지금 이런 식으로 공부를 하고 있고 이런 거를 진행을 하고 있는데 보드 선적이 너무 어렵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뭔가 지금 제가 생각하고 있는 요 보드 저는 399달러짜리를 원래 써봤으니까 요걸 하려고 했거든요. 근데 이 보드의 사양이 너무 높은데 막 뭐 이미지 프로세싱이나 뭐 그런 거 하려고 그래서 예 그랬거든요. 지금. 이럴 거면은 이걸 사도 되긴 하는데 이제 할 수 있니? 그러니까 왜냐면은 무시를 하시는 게 아니라 이제 어려우니까 너무. 그래서 괜히 이런 비싼 거를 샀는데 활용하지 못하면 안타깝지 않느냐라는 것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보드 가격에 대해서는 뭐 지금 현재 $1를 봤을 때 이 정도. 저는 이 정도 선을 보고 있고요. 그리고 만약에 똑같은 거 어차피 얘 친구들은 물론 100% 이식이 될 거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이게 만약에 이식했을 때 빵빵빵빵 터지는 경우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아가지고 이제 가능하다면 언젠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이 보드를 가지고도 저희가 만들어 놓은 디자인들을 테스트는 해볼 수 있도록 하는 거 뭔가 가능하지 않을까. IP를 사용하지 않고 그냥 100%다 RTO를 만들면 실은 가능하거든요. 팀만 서로 연결해주면. 그래서 그렇게 되면은 이것보다 조금 더 낮은 사양의 FPGA 보드에서도 움직이게 할 수 있습니다, 실은. 뭐 여러 가지 아니지만 일단 저는 이 정도로 보고 있고. 가장 네. 싼 거랑 가장 비싼 거랑 실질적인 차이가 어떤 게 가장 큰가요? 일단은 가장 싼 거와 가장 비싼 거는 확장성의 차이가 제일 큰 것 같습니다. 제가 느꼈던 거는 이제 요 친구, 제가 지금 말씀을 드렸던 요 친구 가운데 있는 세 번째. 이 친구는 이제 여러 가지 HDMI 포트도 있고 카메라 모듈도 실은 벨린스에서 직접적으로 제공을 해주는 게 있어서 카메라 모듈에 대한 IP도 그대로 따와서 쓸 수가 있고요. 그리고 오디오 코덱이라든지 이런 것도 지원을 해줘가지고 실은 외부에 저희가 이 이후에 마리오에서 끝내는 게 아니라 얘를 가지고 뭔가 실제로 아날로그 데이터를 가져와서 뭔가를 하려고 할 때 굉장히 이 친구가 확장성이 좋다라는 생각을 하는 것도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역시 사양이 제일 좋습니다. 뭐 1기가짜리 암코어에서 이제 1기가짜리 램을 가지고 있다든지 뭐 이제 16MB QSPI는 조금 더 고속램 약간 그런 느낌이라고 해서 캐시 쪽으로 해가지고 고속램이고요. 그리고 뭐 D램도 블록램도 꽤나 크고 SD 카드 슬롯이 이게 있어가지고 이제 암 AMD 코어로 만약에 부족하다라고 하면은 SD 카드를 꽂아서 SD 카드에다가 리눅스를 올려가지고 이제 좀 느리지만 운용을 할 수도 있을 겁니다. 제가 알기로 페타 리눅스라는 게 있어서. 네, 그러고 또 뭐가 있었는데, 네, 뭐 이 친구 그래서 저는 이게 그렇게 하고 만약에 그 RTL 저희가 이걸로 하면 되는데 대신에 뭐 C 로 HLS라고 하는 뭐라고 해야 되나 HLS 맨날 HLS라고 불러가지고 그거를 하는 건데 실은 거의 비슷한 성능의 요 친구도 거의 비슷한 성능이긴 합니다. 핑크예요, 요 놈은 이 친구.
이 친구는 파이썬으로 그 HLS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파이썬 코드를 가지고 FPGA 로직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걸 지원하는 친구고요. 그래서 뭔가 이제 조금 더 접근성이 높은 거는 가격대는 똑같지만 이 친구 핑크가 될 것 같아요. 대신 램이 이제 약간 그 아까 이 친구에 비해서 절반이긴 하지만 512메가의 GUI가 없는 램이면은 실은 512메가 가지고는 어지간한 건 다 돌릴 수 있거든요. 핑크 블록램이 어떻게 되지? 왜 안 나와 있지? 그 리눅스를 하시는 입장에서 그 네, 약간 그 어떤 지식적인 질문은 아니고 그러니까 그러면 여기서 그 선정하신 가장 좋은 보드는 그냥 소위 말해서 우분투 리눅스 어떤 컴퓨터로서 쓸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고르실 면도 있다는 거죠. 그렇게 이해되나요? 네. 그러니까 설령 이 프로젝트랑 어떤 무관하게 하더라도 어떤 이제 그런 목적에서 여전히 쓸 수 있는 가용성도 사실은 있다. 어, 저는 어찌됐건 계속해서 이게 업이다 보니까 계속해서 쓰긴 할 것 같습니다. 뭐 만져보건 신입사원들 들어오면은 이거 가지고 한번 해봐라고 빌려주고서 회사에서 돈을 받든 뭐 이런 식으로 할 것 같은데 그 이외의 분들에게서는 실은 얘를 리눅스 머신으로 쓴다는 비참들이지 않아요. 라즈베리 파이를 하시는 게 그럴 거면은 라즈베리 파이는 요거의 10분의 1도 안 되는 가격에 용량이 훨씬 많거든요. 어, 블록램은 얘가 좀 작네요, 핑크가. 네. 아, 베스트 블록램이고, DS. 유저가 아니라 개발자로서 관점에서 네. 해야지만 이 코스트가 메이크 센스한 거라는 거죠. 기본적으로. 네. 유저로 생각하시면은 아두이노 보드랑 라즈베리 파이를 구매하셔서 테스트하는 게 이득입니다. 왜냐면은 이 친구들의 그 최대한의 성능을 내려면은 어찌됐건 베릴로그나 혹은 이제 베릴로그 RTL이나 HLS라는 이제 지금까지와는 조금 다른 로직의 프로그래밍을 익혀야 되는데 이거에 대한 코스트도 상당하고 실제로 논리 합성이라고 하는 게 무엇인지 그리고 얘 타이밍 분석도 문제가 되고 이게 심지어 그걸 다 만들었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저희 지금 여기 FPGA 보드 사진이 몇 개 있으니까 보여드리는 조금 확대를 해보면은 여기 보면은 이제 핀들이 몇 개 있습니다. 실제로 합성을 하고서 어떻게 진행하냐면 툴을 열어서 여기 각각의 그 핀 번호가 지정이 돼 있어. 뭐 P100, P101 이런 식으로 해서 특정한 그 파일을 통해 가지고 저희가 원하는 출력을 요 핀에 매핑을 시켜줘야 되고요. 그 매핑할 때 타이밍과 그리고 이제 뭐 당연히 이 안에 들어있기 때문에 FPGA 내부에서 모든 걸 해결한다고 하면은 전력이나 전압 문제는 전혀 발생하지 않지만 여기에서 뭔가 확장해가지고 다른 아두이노 보드를 물린다든지 센서를 물린다라고 했을 때는 이제 여러 가지를 고려할 것들이 굉장히 많아지는 거죠. 그런 모든 것들까지 생각을 하지 않으면은 실은 요가 굉장히 비싸고요. 요거 또 비싸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저는. 그거를 모른다면은 그냥 예쁜 뭔가 좀 있어 보이는 장식품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이건. 저는 일단은 제일 싼 걸 살 것 같아요. 해서 좀 배운 네. 다음에 그 다음에 네, 모티베이션이 사서 옮기는 게 일단 저는 그게 맞을 것 같습니다. 저도 실은 그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그러니까 제가 처음에 이 친구를 골랐던 이유가 이 친구를 만져봐서라는 아주 단순한 이유도 있었지만 이 친구가 성능이 여유롭다라고 생각, 저희가 하는 게 굉장히 빡빡하다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실은. 근데 어찌됐건 대략적으로 계산을 해봤을 때 제일 싼 친구로도 어떻게든 될 것 같다라는 게 되니까. 그리고 지금 당장 뭐 패러더를 그려가지고 그 인두 납땜질을 해가지고 뭔가 새로운 거를 물린다든지 이러지도 않을 것 같고요. 당장 못하고요, 실은. 그런데 이제 그런 진입 장벽들이 이미 엄청나게 높은데 거기에 돈이라는 진입 장벽까지 생겨버리면은 실은 아무도 안 할 거라는 생각이 너무 크기 때문에 네. 이 정도만 해도 그리고 대부분의 저희 나와 있는 논문들에 있는 친구들도 아마 이 정도 가격대의 BGA 보드를 쓰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정확하지는 않지만 그렇게 대신에 요 보드가
그 AI IP가 들어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는 한번 확인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요 친구 Z7 요 친구에 맞춰가지고 이제 회로도를 최대한 작성을 해보겠습니다. 요 친구고요. 지금 어디 있냐? 저는 있거든요. 싱가포르랑 UK 뷰. 어, 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여기 뭐라고 적혀 있었는데 아까 Z7는 그 이제 끝났으니까 07S를 사세요라고 적혀 있거든요. 07S를 찾아가지고 하면 될 것 같아요. 그 이외에 뭐 일본은 꽤나 재고가 많은데. 아마 이거 자일링스 공식 홈페이지가 아닌 곳에서 사시면 이 가격이 아닐 겁니다. 그 다른데 다른 업자들이 판 중간 판매하거나 이런 거 하면은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그 399달러짜리가 이제 1000달러가 넘어가거든요. 아마존에서 사면. 그래서 최대한 그 여기 검색하셔가지고 그 자일링스 공식 홈페이지에서 사시는 거래요. 이거를 일단은 요걸로 가는 걸로만 정하고 이제 요거에 맞춰가지고 그 뭐 정확하게 된 회로도를 한번 만들어는 보겠습니다. 일단 제가 지금 얘가 이제 결정이 됐으니까 이 친구 데이터 시트 읽어가면서 그 데이터 버스 타이밍이나 이런 것도 좀 체크를 좀 하고요. 그다음에 이게 결정이 됐으니까 이제 그거에 맞는 CNN 로직을 좀 해가지고 네, 모듈을 좀 짜보겠습니다. ZY NQ 2000, 7000은 회로도가 네. 있는 것 같은데 어디에? 네, 요거 징크 7000이 그겁니다. 이거 그거 그 AMD에 들어가 있는 그거 얘기하는 겁니다. SoC 칩. 예, 그거 회로도는 제공이 되던데. 네, 이건 있습니다. 네. 또 요거는 요 프로세서가 들어가 있는 FPGA를 고르니까 FPGA에서 가격이 좀 합리적인 친구를 고르다 보니까 요 네 개가 선정이 된 거예요. 나머지도 있는데 막 500달러, 1000달러 이렇게 가가지고 그거는 저희 수준을 아득히 넘어간다고 생각해서 아예 그냥 대상에서 논의를 해버렸고요. 이제 막 엄청나게 뭐 이 이후에 요구하고 나서 뭔가 지금 요거까지도 잘 안 쓴다고 했었던 것 같습니다. 저희 예전에 전 회사, 지금은 다른 회사긴 한데 전 회사에서 그 만들어 놓은 IP를 FPGA 보드에다가 올려가지고 이제 검증해 달라라고 하는 의뢰 때문에 FPGA 보드를 요거를 대량으로 구매해서 작업을 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그때 만들었던 게 아마 이미지 센서였던 걸로 기억을 하거든요. 카메라 쪽에 이미지 센서 동영상 촬영을 하는 그거였는데 요 보드도 충분했다라는 이야기를 했었던 것 같아요. 모든 IP가 아니라 일부분이긴 하겠지만 꽤나 커스텀 번터칠 중에서도 복잡한 이미지 센서도 요 보드로도 충분했다라고 하는 거 보면은 뭐 그렇게 비싼 보드를 굳이 구매를 하지 않아도 이제 어느 정도 그리고 이것보다 실은 만약에 이것보다 싼 보드도 굉장히 많거든요. 뭐 몇만 원짜리도 있거든요, 실은. 이것도 비싼 편에 속해가지고 그 보드들에는 그 AMD 프로세서가 없기 때문에 예외 처리를 한 거지. 그냥 이 모든 게 FPGA 보드 내에서 끝난다라는 확신만 서게 된다면 이것보다 싼 보드도 가능합니다. 혹시라도 그게 가능한지에 대해서 한번 찾아볼게요. 그러니까 징크란 단어가 지금 들어간 이유가 그 확장성에 대해서 결론을 지금 내리는 거가 부적절하다고 판단하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가격이 좀 올라가는 저도 그거는 좋은 판단이라고 생각해요. 그 예. 굉장히 가격이 너무 비싸기 때문에 진짜 이거는 그 이외에는 쓸 일이 없기 때문에
나중에 오실로스코프 찍어가면서 뭔가를 하는 선까지 갈 수 있게 되면 좋겠습니다. 아마 대부분 요거 쓸 거, 뭐지? 논문 같은 거 보면은 스파르탄 쪽을 많이 쓰는 것 같더라고요. 이제 우리 요쪽 많이 쓸 겁니다. 요거 119달러, 아까 그거 비슷한 거. 이런 것도 짜잘짜잘한 이런 것들도 지금 필요하거든요. 뭐 USB A to B 해야지 컴퓨터랑 연결되는 것도 있고, 요거 핀 헤더가 있어야지 어디냐? 여기 요쪽에 핀에다가 꽂아가지고 특정 뭐지? 로직을 움직이게 할 수도 있고, 이 점퍼 케이블도 있어야 되고, 뭔가 하여간 보드만 있다고 해가지고 해결되지는 않더라고요. 저도 이제 해봤는데. 뭐, 그렇, 그래서 일단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보드는 그 정도로 진행을 선정을 해보도록 하고, 네. 저는 일단 준비한 건 이 정도입니다. 네, 오늘은 사실 보드 선정된 것만으로도 굉장히 큰 발전이라고 한 진일보라고 생각이 좀 듭니다. 원래는 좀, 네, 좀, 네. 이거를 굳이 구매는 저는 모든 분에게 구매를 해달라고는 말씀을 못 드리겠고요. 왜냐면은 이제 이조 선생님도 조건 선생님도 아시겠지만 디자인을 만드는 거는 그냥 소프트웨어 레벨에서 되는데 얘를 FPGA 보드로 실제로 이식할 때 엄청나게 많은 에러들이 발생할 거고 엄청나게 많은 일들이 일어날 건데 마- 반대로 사람이 너무 많다라고 하면은 실은 그거를 조정을 다 할 수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생각보다 쉽지도 않고 조절하는데. 그래서 이제 아마도 요 보드가 예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보드가 없어도 뭔가 이제 리눅스 상에서 쉘 한번 따닥 하면은 뭔가 마리오가 움직이는 그거를 만들어 보는 것도 되는 거고 얘가 이제 이렇게 통신한다 이런 거 하는 GUI도 만들어 보는 것도 있으니까 굳이 좀 필요하신 분들은 네, 요걸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원래는 이재 선생님 좀 어떤 참여해 주실 것들을 좀 듣고 싶은 면이 있었는데 그거는 오히려 좀 다음으로 미뤄도 괜찮을 것 같고 오늘 괜찮으시면 레코드는 여기서 정리하면 어떤가 합니다. 네. 최성 선생님 준비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